스텔라님,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혈액순환 아닌가요? 혈액순환이 다는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아니라고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 수족냉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 정도로 차갑진 않은데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너무 차가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만지면 얘 왜 이렇게 차가워? 특히 이제 악수할 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네, 차가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평소 이 손발이 차가우면요, 아랫배도 차가워가지고 변비나 설사도 훨씬 더 많이 있게 돼요. 그리고 기운이 좀 없거나 되게 창백해지고요. 두통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겨울철이 되면은 저는 유독 이렇게 손이나 발이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그렇다면 겨울에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 괴로운 수족냉증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렇게 손, 발이 차갑다는 건 우리 몸 전체가 차갑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제 따뜻한 데 들어왔으니까 차가운 알을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따뜻한 물하고 뜨거운 물을 반반씩 섞은 미지근한 물을 드셔요. 너무 뜨거운 물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커피는 소변을 굉장히 많이 놓는 이뇨제일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액이나 혈액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가 몸이 더 춥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보리차라던가 아니면 생강차라던가 이렇게 대추차 같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춥다 이럴 때는 반신욕이나 조격을 하는 게 좋은데요. 반신욕 같은 경우는 내가 아랫배가 찬 분들 같은 경우는 반신욕이 좋으세요. 근데 머리가 뜨겁고 발이 차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신욕보다는 조격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군부를 때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춥다 그럼 당연히 장갑, 목도리, 모자, 그다음에 신발도 따뜻하게 그렇게 신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수면이 부족해서 염증세포도 많아지고 몸이 찌뿌드하고 그다음에 춥다라고 이러신 분들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는 게 제일 먼저시고요. 옷을 입을 때도 특히 겨울에 꽉 끼는 옷을 입으시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간 두툼한데 좀 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건 몸을 더 차게 만드니까 그건 안 되시고요.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빈혈이 있지 않나? 그럼 빈혈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혈액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질환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수족냉증 마사지 같은 것들도 나오던데 네. 혹시 박사님께서 우리 유리님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마사지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발이 시렵다라고 하면요, 발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발 안에 그쪽을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을 통통통통 그러면 끝에를 이렇게 피가 끝까지 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갔을 때는요, 손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손끝을 부딪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 하나하나를 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네요.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혈액이 끝까지 이렇게 가요. 반대쪽도 똑같이. 저는 뚜두둑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다 하셨으면 일단은 여기 하나씩을 잡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 손끝까지 피가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지세요. 이제 이 손끝까지 잘 가라고 손목을 딱 잡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손목을요? 네, 이렇게 쇽쇽쇽. 조금만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손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하셨으면 이 겨드랑이도 한 번씩 이렇게 겨드랑이요? 쳐주시면 더 좋고요. 시원해요. 조금만 했는데도.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쓸어주세요. 쭉쭉. 이제 여기 허벅지까지 쭉쭉 내려주시면요. 좀 뭔가가 전체적으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고 기도 잘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손발 때문에 마사지를 한 건데 이게 뭔가 몸 전체에 좀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게 혈액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펴고 이렇게 있으시고요. 주무실 때
이렇게 높은 벽에를 베면 이게 또 꺾여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낮은 벽에 놓고 편안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네네. 저희 딸들은 다한증이 있어요, 손에. 땀이 버석버석. 네, 그거 되게 여름에 불편한데? 되게 힘들고. 네. 근데 여름에만 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 이렇게 손발에 땀이 나는데 이게 다한증이라서 손에 땀이 났다가 갑자기 식으면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다한증과 수족냉증이 같이 올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땀이 기화되면서 날아가면서 여기 손바닥에 있는 더 체온을 이렇게. 같이 끌어서 나가요. 그러면 냉감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없애려면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할 때 되면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이게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맞아요. 특히 네.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수족냉증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리로 혈액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쵸. 손끝 발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더 수족냉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폐경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부족으로도 또 이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거는 그 공장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우리 몸의 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육을 막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혈액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근육이 위아래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육이 단단하게 있으면 뿡깍뿡깍 하면서 이렇게 혈액이 잘 갈 수 있게 안내도 해주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했던 식품이 하나 있어요. 홍삼. 홍삼. 네, 홍삼하면 아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특히 인삼은 굉장히 강력하게 열을 올려주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마일드하게 군부를 쭉 안에서부터 떼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홍삼인데요.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홍삼을 먹이고 먹기 전과 후에 손발의 온도를 체크해봤더니 무려 1.5도씩이나 올라간 거예요. 1.5도씩이나요? 네, 그래서 온몸을 따뜻하게, 특히 손발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홍삼은 열이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감기는 열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열을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또 혈압약이나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긴코 빌로바,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은행잎 추출물은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은행잎 추출물에 플라보노이드하고 테르페노이드가 우리 항산화력으로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염증도 좋고 그 다음에 기억력에도 좋고 수족냉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홍삼과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좋게 해줘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먹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여기에 들어오나요? 네, 마그네슘이 들어와요. 예, 마그네슘 왜 갖고 왔냐 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데 근육이 관여한다고. 그래서 근육이 완만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고 특히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 다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수축 이완을 잘하게 탄탄하게 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제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이 중간에 가르쳐 주신 이 수족냉증 마사지 기억하셔서요. 시간 되실 때 틈틈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성 기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